자, 이런 기사가 매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수와 31기 순자, 인플루언서급의 화제성을 가져오더니 럽스타그램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다. 사실 두 사람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냐? 나아가서는 두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1기 순자가 남자친구인 경수와의 럽스타그램 데이트 현황을요 거의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이미 방송이 끝나고 조금 관심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매일 올리고 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들의 데이트를 달달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장면만 봐도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이 담긴 접시를 보이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순자 씨와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또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고양이와 비슷하다라는 사진으로 검은색 고양이와 경수 씨의 모습을 나란히 올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두 사람이 흔한 말로 꽁냥꽁냥하다고 하죠. 경수 씨에 대한 오해 논란도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은 경수가 굉장히 어장을 하고 이것저것 재고 뭔가 순자 씨에 대한 올인이 아니라 영숙 씨와 굉장히 저울질을 하던 그런 이미지인 줄 알고 안경점도 굉장히 테러를 당했고, 실제로 경수 씨가 있는 안경점에 찾아가서 비판하는 분들도 생기다 보니 경수 씨가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이 매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약간 떨어져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까지 여러 방향에서 참 힘들었던 시기가 많을 텐데, 이제 와서 나오는 평가들은 진짜 순자를 사랑하는 순정남이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갑자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나는 솔로 31기 순자 착장 1,500만 원이라더라. 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착용하고 있는 가방, 가디건, 코트, 치마 이런 것들이 무려 1,5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 두르고 있었다. 자, 이런 해석이 왜 나왔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용한 럭셔리인 31기 순자 착장 하나에 1,500만 원? 이라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제가 봤을 때 80만 회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실제로 영상 조회수가 무려 83만 뷰를 기록했다. 아마 이게 쇼츠 영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순자의 패션을 분석했는데 반전 그 자체였다. 특히 31기 최종 선택 전 마지막 데이트를 하게 된 순자는 경수와 카페 데이트를 하며 차분한 코트에 단정한 가방을 매칭했는데,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모두 명품 아이템이었다. 그 영상에 따르면 순자가 착용했던 목걸이는 쇼메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하이엔드 주얼리라고 하죠. 금액이 몇백만 원짜리가 시작점이고 몇천, 몇억, 몇십억까지 가는 그런 브랜드의 목걸이, 더 로우라고 하는 또 유명한 미국 명품 브랜드, 막스마라라고 하는 유럽의 또 명품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이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까르띠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시계까지 합하면 1,400만 원. 거기에 메종 키친의 신발까지 신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최종 선택 때 입고 나왔던 순자의 패션이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놀랍죠? 그 영상에 83만 뷰를 기록하면서 순자의 명품 패션을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순자의 SNS를 보니 방송 때문에 일부러 명품을 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그런 브랜드들을 애용해 왔던 것 같다. 패션에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빌라 산다고 했던데 사치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급으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가 명품들 사 모으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을 좀 보면 괜찮아. 힘 패딩 하나로 5박 6일을 버틴 사람도 있다. 이건 제가 예측하기로는 순자 씨가 아니라 바로 영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씨가 의상을 잘 안 가지고 온 것처럼 화면에 비춰지면서 옷을 많이 빌렸잖아요. 막 귀걸이도 빌리고. 그래서 의상 한두 개로 버텼던 출연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방송 나오는데 힘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이 잘 사나 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순자 씨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 집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집이 잘 살거나 재테크를 잘하거나 그러겠지. 북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박봉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팔찌만 1200만 원도 있다. 라는 말도 있고요. 김천 사는데 부자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 돈을 모아서 하나씩 산 거 차고 다니는데 오지랖 그만 부려라. 능력 있어 보이고 보기만 좋은 거 아니냐? 비싼 옷 입고 나온 것도 갑론을박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이 36살에 사회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몇백만 원 명품 취장 당연한 거 아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순자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가방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유럽 브랜드, 명품 브랜드 가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가디건은 로고가 안 보여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명품 의류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인인데 이렇게 비싼 거 입고 다녀도 돼? 아니 뭐 30대에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이 명품 브랜드들 사 모으는 거 뭐가 어때서 그렇냐? 또는 사치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의 반응을 보면 월세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사치품, 시계 차고 옷 사 입는 거 그렇게 극찬할 일이야? 미감이 좋다면, 패션 감각이 좋다면 혼자서 할 것이지 싫다는 사람들도 많은 온라인상에서 왜 순자 패션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다. 순자 인스타에서만 가서 칭찬하고 즐겨라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 댓글도 많고 내가 좋다는데 왜 난리냐 라는 말도 있고요. 뭐 빌라 살면서 명품 사들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라는 말도 있고 몇백 몇천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가 제품 써도 놀릴 거 아니냐. 월세 사는 거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자 씨에 대한 여론이요. 굉장히 극찬 여론만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상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도적인 저격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옥순 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반성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더라. 실제로는 더하다더라. 지금도 순자 탓, 제작진 탓 하면서 반성 안 하고 있다. 며칠 내내 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프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식의 전형적인 가해자 마인드다. 어떻게든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바이럴을 돌릴 거다. 지인인 척하면서 순자 까는 글을 올리거나 미리 내가 알려줬다 라는 이걸 기억해라. 여론전에 휘둘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냐면 5월 달에 올라온 겁니다. 5월 달에 이미 순자 씨와 더글로리 3인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할 때 순자는 반성 안 하고 제작진 탓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바이럴을 한다더라. 자, 바이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라던가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올려서 굉장히 티 안 나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이런 홍보수단에서 쓰이는 댓글 작업, 게시물 작업을 옥순 측에서 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옥순아, 바이럴 좀 그만 돌려. 인스타도 개설했다고 하더라. 가입 불가한 온라인 말고는 다른 곳에선 순자가 이상하다라는 여론이 거의 없다.
근데 아이디를 막 만들 수 있는 블라인드라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자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솟구치고 있더라. 그렇게 옥순 측에서 여론을 끌어봤자 악행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인스타도 뻔뻔하게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순자를 비판하는 글을 도배하는 건 이미 5월달에 예측했었던 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 바이럴로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옥순 씨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옥순이 순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업체를 써가지고 지금 저런 악성 비난 글들을 적고 다닌다. 근데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실체를 파악해 보니 옥순 씨가 썼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라도 옥순 씨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저런 게시물들 적는 거, 저런 루머들 적는 거의 실체는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옥순 씨가 최근에 뭐 사과도 했고 그 사과문에 대한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 역풍을 맞긴 했지만 저렇게 너무 황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확인과 약간의 증거조차 없는, 의혹이 제기되려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증언글들에 기대어서 카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자 씨에게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여론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고 계속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는 옥순 씨에 대한 사과가 여전히 많은 대중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자가 요즘 보기 싫다라는 내용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 순자가 정숙을 저격했잖아. 첫 방송 때 상철 집에 모여서 한잔했고 거기서 순자가 촬영 당시 힘든 점을 이야기했다가 정숙이 순자에게 분위기 망친다고 한 거 말이야. 근데 이거 정숙 씨가 했다라고 오피셜로 나온 게 없는데 이거부터가 이미 좀 허위 사실이죠.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숙 씨가 말했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걸스토크 방에는 참여를 안 했었던 정숙이 초반 회차만 본 상태일 때도 옥순의 걸스토크에 대해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였을 거다. 당연히 순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니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 아마 왜 정숙 씨라고 생각하나 봤더니 정숙 씨가 5월 31일 날 올렸었던 자필 글이 있잖아요.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예민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정숙 씨가 이 순자 씨가 폭로한 상철 씨 집에서 말했었던 왜 분위기를 망치냐 라고 말한 출연자를 정숙 씨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순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니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 만약 걸스토크 멤버 한 명이 순자에게 한 말이라면 순자가 저격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정숙은 할 만한 말이었다. 근데 순자는 라이브 방송 때 본인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되니까 앞뒤 상황 생각 안 하고 자신이 기분 상했던 모든 것을 저격하고 보니 예민하다라고밖에 안 보인다. 결론은 정숙은 오히려 순자에게 사과받아야 한다고 본다. 굉장히 위험한 글이죠. 여기 보이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설사 그게 정숙 씨가 맞다 하더라도 예민한 애만에 이야기할 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예민했다. 순자가 그러니 예민하다고 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쟁취해야 한다라는 순자다. 또 순자 씨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막 보여요. 정숙이가 예민한 거 아니냐? 당사자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지 왜 예민하다고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길게 써놨다. 따돌림 당하면 입을 막고 평생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5화가 방영된 이후라면 모를까. 그 전이라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숙이 잘못한 건 아니다. 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 이 트리오 3인방 말고도 정숙 씨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숙 씨가 확실하게 그 당시에 당사자였었다라는 지금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에 대한 비판 여론과 비판 댓글들이
저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더불어서 정숙 씨 못지않게 이런 몇 마디의 발언을 통해 굉장히 비판에 섰었던 상철 씨. 왜 앞에서 듣고 있었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맞는 거죠. 좀 약간 뭔가 부족한 어떤 순간의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31개 멤버 모두가 또 하필이면 본방송을 보면서 그 얘기를 좋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건 알지만 너무나 섣부른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일방의 100% 잘못은 없다라는 상처를 준 발언의 전말. 다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방송이 시작되면서 서로 몰랐던 모습을 보고 오해와 감정이 쌓이며 소원해진 것 같다. 광수 역시 논란이 많을 거라 예상을 못했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철의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었고 역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한 험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뉘앙스가 왜 앞에서 듣고 있냐라는 말 때문이었던 거죠. 순자가 직접 밝힌 피해, 방송 이후에도 불편함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직접 털어놨잖아요. 방송 안에서의 따돌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단톡 대화방에서 무례한 발언들이 오갔다. 특히 상철의 집에서 예민하다, 분위기를 망쳤다 라는 핀잔을 들은 이야기. 순자 씨는 정의로부터는 따로 사과를 받아 감정을 풀었다고 했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을 따돌렸다라는 의혹을 받은 영숙, 옥순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과 여범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 그대로의 중립적인 묘사가 되지 못한다. 기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떨어지도록 언제나 적당한 첨삭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이 도서에 나의 이야기는 선택적이며 평가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도 부합하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얼굴은 모든 자아상이 그 진위가 모호하고 착각과 자기기만, 자기 설득으로 가득 찬 구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성찰을 하며 올린 게시물이 아니겠냐. 이러한 말이 나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희 씨가 분명히 순자 씨에 대한 사과를 2번 이상 밝혔습니다. 다 지나간 일로 정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죠. 아마 최초로 사과를 한 사람이 결국 이 31개 멤버들 중에선 그나마 대중들에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보여주기식 사과 아니냐, 순자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면 순자 씨가 실제로 자신의 SNS에다가 그런 책의 문구들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게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순자 따라하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잊혀질 텐데 왜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과의 진정성이 빗바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순자와 경수 두 사람은 결혼설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순 씨 같은 경우는 영호 씨와 연애하다가 이별했다라며 이 라이브 방송 때 오열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수 안경점 테러에 영호 치과 테러로도 부족했는지 상철의 블로그까지 와서 악플을 남기고 있다. 자, 실제로 댓글을 보면 1기부터 봤다라는 팬이 맞는 거냐? 나도 1기부터 본 팬인데 너는 나는 솔로 팬 자격 박탈이다.
가해자의 변호만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변호사님아. 이게 바로 상철 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상철 씨가 왜 가해자의 변호를 저렇게 하나? 옥순을 비롯하여 3인방에 이상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많은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철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가서 악플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딱 경수 씨와 영호 씨 때의 사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나는 솔로가 선 넘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빌런들을 내세워서 장사질을 하는 거냐? 강력하게 비판한 문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방송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굉장히 날석에 비판을 했거든요. 격리된 환경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전성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기와 화제성만큼 논란도 많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연자들이 여성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었죠.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격리된 공간에서 사랑 찾기 미션을 하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제작진이 왜 영상을 내렸고 많은 시청자들은 미방영본을 공개해달라라는 얘기가 왜 빗발치고 있을까요? 충분히 그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옥순 씨의 사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옥순 씨가 요번 라이브 방송 때 굉장히 오열을 했는데 영숙 씨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다가 오열했지만 옥순 씨는 사과를 하다가 오열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별 이야기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게 영숙 씨와 좀 다른 점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영호 씨와의 이별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증언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익명으로 글을 남기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증이 돼야지 남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31기 옥순 영호 아직 안 헤어졌네. 와, 세상 좁은 게 영호 여동생과 사촌 언니랑 친구더라. 영호 여동생도 치과 의사고 원래 공동개원도 했었는데 지금 따로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울산 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니가 자기 친구가 개원했다고 치과 가라고 추천해줬었거든. 그런데 둘이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아직도 영호 내에서 엄청나게 반대 중인데도 결혼 준비 중이라네. 대단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옥순 씨가 최근에 그러한 말을 했었죠. 이게 계속하여 이런 논란이 나왔었고 옥순 씨가 라이브 방송에 등장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헤어졌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울산에 사는 영호 씨의 여동생과 자신의 사촌 언니가 친구라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단순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면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고 여전히 결혼 준비 중이고 집안에서 반대 중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영호 씨가 등장을 해서 야, 이거 확실하게 우리 헤어졌다 라고 공표를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두 사람이 헤어진 건 맞는데 결국 나중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만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를 하고 정숙 씨가 입을 열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올라왔었던 내용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6월 1일 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